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께 두 문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9, 60번, 그래서 16년 3회차를 끝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58번, 서부터 58번까지 간단히 문제다 말아보고 59번서부터 60번 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배선 기구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배전반. 이제 이거 막 보이죠? 답이 42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상호 간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답은 1번 커플링.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답은 2번. 44번 피레그의 약호는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PF는 뭐라고 했어요? 파워퓨즈. 3번은 서지 흡수기. 4번은 컷아웃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죠. 4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것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거 45번 문제 설명할 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여기 내용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게 1.5배를 계산하면은 330V가 나오는데 최저 전압이 있기 때문에 500V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틀리기 되게, 왜냐하면 그냥 딱 계산해서 1.5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이것처럼 최저를 물어가지고 위에 거 500V를 여기 500V를 적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안 돼.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계산하더라도 얘를 최저를 빼버리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능사 입장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틀리지 마시고. 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2번 500V. 46번 배전반을 나타낸 그림 기호는 2번. 47번 조명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 CD를 우리가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무엇의 단위니까 칸델라는 우리가 광도의 단위입니다. 광도. 그 다음에 조도는 럭스. 그 다음에 광속은 뭐라고 했어요? 루멘. 그 다음에 휘도는 스틸부. 이렇게 외워 놓으시라고 했죠. 여기서 답은 광도 칸델라지만은 그 조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루멘을 여기 문제가 루멘을 주면은 광속을 이제 답하셔야 되는 거고, 럭스를 물어보면 조도를 답하셔야 되는 거고, 스틸브를 물어보면 휘도를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변형하면 이런 것들은 출제위원들이 봤을 적에 어때요? 그냥 이런 것들 보고서 아 요거 바꿔내면 되겠네, 요것만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전기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8번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배장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요거는 몇 미터일까요? 답은 2번이죠. 2미터 이하. 캡타이어 물어봤다. 그래. 여기 케이블이 아니고 캡타이어다. 그러면 1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얘. 수직 나왔다. 그러면 6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외워 놓으셔야 되고. 49번 흥행장의 저목내 배선 전선구 또는 이동 전선의 사용 전압은 최대 몇 볼트니까? 이거 몇 볼트였어요? 400볼트죠? 50번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3번 지락. 여기 단락이랑 과부하도 감지한다고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1번 절연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의 허용 온도는 답은 2번 90도입니다. 52번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이죠. 버스 덕트도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버스 덕트나 금속 덕트 물어보면 똑같아요. 지지점 간 거리랑 수직 6m 이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외워 놓으셔야 되고, 요거 진짜 약방의 감초.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내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워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랑 할 적에 반복해서 계속 봐주시고, 눈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 안 된다고 스톱하고 글을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능사 지금 정규반 과정은 관련도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론을 제가 별도로 정리하면 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녹아서 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3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여기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50입니다. 54가 있지요. 그죠? 후광은 짝수고 박광은 홀수다. 그죠? 여기 보면 홀수, 박광은 홀수, 후광은 짝수. 56번,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합니까? 답은 2번 휘도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얘는 광석은 루멘, 조도는 럭스, 광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 저기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로 대답하셨어요? 광도로 대답하셨잖아요. 칸델라. 그죠? 광도는 칸델라입니다. 물론 여기도 내용 정리되어 있지만. 55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한다는 거는 누전 차단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0V 초과 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 우리 쓰는 게 예전에 220V나 330V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220V를 썼기 때문에 저거 했었어요. 그냥 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110V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은 사용자나 150V 초과 시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우리 AC에서 150V, 220V, 그러니까 110V를 예전에 썼었어요. 뭐 등단 등용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단상을 우리가 110V를 탭을 내가지고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220이잖아요. 220. 개통전압이 220, 380, 그 다음에 3.3, 6.6, 22.9, 154, 345, 765 케이블로 넘어가잖아요. 개통전압. 물론 이제 뭐 발전소 내에는 소내용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480V를 쓰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6.6이 아닌 6.9 케이블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150V.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은 모두 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정도 이해하고 150V를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번, 구리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인하여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을? 예, 답은 4번이죠. 스프링 와셔. 평와셔 아닙니다. 스프링 와셔입니다. 두 개 끼는 게 더 튼튼해 보일 수도 있어 갖고 모르는 사람 찍을 적에도 이거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답은 4번이다. 57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최소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2번 6배 이상. 58번, 차단기 문자 기호 중 52는 유입 차단기. 4번, 자기 차단기 뭐예요? MBB, 기중 차단기는 ACB, 진공 차단기는
V12. 59번 450/750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NR.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기 외워 놓으세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NR은 단심이다. 그 다음에 NF는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 놓으세요. 외워 놓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내기 좋은 거거든요. 기능사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15년 1회 차서부터 지금까지 16년 3회차까지 지금 저와 같이 왔어요. 근데 이런 약코들 물어보고 이게 어떤 건지 선택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 놓으시고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면은 1번 NRI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NF는 450, 750 일반용 유연성 다심. 그 다심이라는 건 그 케이블 안에, 전선 안에 여러 가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NFI는 350, 300/5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다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얘는 70도와 90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70도짜리는 여기 가로 열고 70이라고 붙고 90도짜리는 여기 가로 열고 90이라고 붙어요. 근데 그냥 제가 여기 뒤로 빼놓은 거예요. NR 450V/750V 일반용 다심 비닐 절연 전선이다. MV는 비닐 절연 네온 전선이다. 사실 이게 저 때는 나왔었거든요. 이거. 여섯 번째.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네온에 뒤에 붙은 거 비닐밖에 없으니까 이건 딱 이대로 외우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NRV는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 전선이다. 그 다음에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루버고 비닐시스다. 루버고 클로로프렌은 여기가 시스, 뒤에 거는 시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 요 두 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 이거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좀 터득을 하시고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뭐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외울 수 있고, 의미를 이 영어 알파벳 이니셜에 부여를 하고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 때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중복돼서 나오면은 제가 요거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시고, 지금 13번 흐르고 있는데요. 힘내시고,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는 몇 미리미 스퀘어 이상인가? 뭐 스퀘어 미리미, 미리미 스퀘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미리미 스퀘어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곱 미리미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단선의 최대 굵기는 요거죠. 요거 10mm. 알루미늄 나왔다. 그러면 16mm가 되는 거예요. 요 문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얘 말고도 이제 공사별로 이제 정의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를 딱 정리해 가지고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거에도 관공사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별도로 관공사 관련돼서는 공부를 해 놓으세요. 제가 영상 1시간, 거의 1시간 찍었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그거 한번 딱 훑고 이동하는 중에 훑고 딱 보시면 머릿속에 더 잘 기억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은
정답은 3번. 그래서 이상으로서 16년 3회차 60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년 4회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